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하나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형 호재가 될 것이고 정말 장기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지금의 지금 프리마켓에서 340달러까지 가던데 200달러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대형 악재가 될 것입니다. 일론이 이 부분을 절대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340달러를 도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주에 뭐 슈마커 이슈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있고 지금 조정을 한번 세게 받을 타이밍도 온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번 주가 매우 위험하다고 해서 테슬라 주식도 주가도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27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의 전제는 테슬라에게 대형 호재가 될 만한 뭔가가 없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죠.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벌써 이제 나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마켓에서 340달러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300달러를 다시 만나기를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 분위기로 보여지네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나온 그 호재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의 테슬라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IRA의 폐지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안 사면 7,500달러의 혜택도 없고, 미국에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은 이 정말 내가 온전하게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로보택시 사업도 내가 뭐 꽃놀이패처럼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런 카드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율주행의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무르익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자동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북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자, 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그 다음 날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기가 멕시코가 무조건 정상화가 돼가지고 다시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매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정말 성큼 다가온 이 상황에서 테슬라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바로 생산입니다. 일론이 생산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그 생산 지옥이 모델 3 때 있었고 사이버 트럭 때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생산 지옥에 또 어떤 그 기간을 맞이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로보택시 사업부터 해서 기존의 지금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는 약 500만 대는 운전자분들이 이미 타생에 조금 젖어 있어요. 이미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고 내가 뭐 안정적으로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뭐 FSD를 더 장착을 하고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지금 모델 3나 모델 Y 오너로서 적응이 다 끝났습니다. 그 뜻은 이분들한테 FSD를 심기가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굳이 내가 FSD를 장착하지 않아도 내 운전 잘해. 왜냐? 몇 년 동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신규로 모델 Y나 모델 3 사이버 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FSD라는 자율주행이 결부가 돼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동차를 구매를 할 고객들은 FSD를 구독을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생산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폭증할지도 모르는 수요를 그대로 다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식재료도 떨어지고 주방 캐파가 모자라가지고 고객들을 다 못 쳐내면 그냥 솔드아웃 시켜가지고 다음에 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의 연간 생산 캐파는 235만 대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180만 대의 2024년 연간 인도량을 봤었을 때, 지금 일론이 이미 가이던스 때 20에서 30%의 내년도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인도량에 있어서. 그러면은 내년도에 산술적으로 보면 20%만 잡아도 24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내년도까지는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인 235만 대 가지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커버를 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 20%의 인도량 상승이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절대 없죠. 지금 보니까 분위기상으로 유럽, 미국, 중국 전부 다 지금 전기차의 캐즘이 좀 끝나가는 분위기, 특히 이제 10월달과 11월달, 9월달과 10월달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호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시대까지 맞물려가지고 전기차 캐즘이 끝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의 상승률이 20%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테슬라의 생산 캐파입니다. 235만 대로 2025년을 버틴다고 했었을 때 2026년도에 얼마입니까? 285만 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348만 대가 필요합니다. 2028년도가 되면 400만 대가 필요해집니다. 자, 지금 어디서 그러면 이 캐파들을 다 쳐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있는 기가 프리몬트부터 해가지고 기가 네바다, 기가 텍사스, 기가 상하이, 기가 베를린 전부 다 돌리면은 400만 대 가능해.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일론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장에서 신규로 계속 부지를 계속 끌어당겨 가지고 그 생산 설비 라인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최산승이 안 나옵니다. 수지 타산이 절대 나오지가 않으니까 주저하는 것이고, 지금 모델 2에 대한 생산의 캐파 역시도 지금 기존 공장에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가 멕시코가 더더욱 지금 더 중요해진 것이고, 자, 기가 멕시코 이외에 또 다른 기가 팩토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9년도, 2030년도가 되면 연간 생산량이 500만, 600만 대가 가야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가 멕시코만으로도 또 안 되는 상황이죠. 공장이 필요합니다. 자, 어디에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올해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일론 머스크가 인도의 모리 총리와 만나기로 했었던 그 미팅 하루 전에 캔슬이 돼버렸었죠. 그러면서 기가 인디아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추론인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의 생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도를 견제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중국으로 날아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엄청난 전기차 판매량이 기대가 되는 인도에서의 사업이 지금 기가 인디아의 그 미팅이 취소되면서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이거는 테슬라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큰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라마스와미 효율위원회에 겸직을 하고 있는 수장이 인도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실한 힌두교 신자더라고요. 거기서 채식주의자로 유명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도를 뚫어야 됩니다. 자, 라마스와미가 인도계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저는 그때 기가 인디아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쏙 들어간 게 인도 정부 내부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일론이 갑자기 인도의 최고 권력자인 총리와의 미팅을 자기가 잘라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석연치 않게 그 미팅이 취소가 됐다고 봤었을 때 이것을 원만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가 인디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가 인도네시아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것이, 제가 이런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일을 해봤는데 정말 느려요. 한국에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하고는 상상을 초월하게 느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가 멕시코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고, 왜냐, 기가 멕시코는 행정적인 부분들이 일단 끝났어요. 마음만 먹으면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도 아주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가 인디아나 기가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들어가면은 테슬라가 아무리 생산을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1년 안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허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여러 가지 관료주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이에요. 특히 인도네시아 그 이외에 제3의 국가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단순 계산을 했었을 때 앞으로 인도는 20% 늘어났었을 때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가 팩토리 가지고 있는 택도 없다. 그러면 공장이 지금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공장도 한번 짓는데 환경영향 평가부터 해가지고 실제 착공 기간까지 합치면은 2년이 넘어갈 수 있는 시간에서 지금 이게 뭐 노조 올 때,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생산을 못 해내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프리미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론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 7월 달에, 올해 7월입니다. 기가 멕시코의 모든 어떤 그 생산 프로세스들을 중단을 시켰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에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죠. 미 대선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미 대선 결과는 약 2주 전에 나왔습니다. 저는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기가 팩토리를 이제 멕시코에 짓는 것을 준비를 바로 들어갔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낌이 왔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지대로 지금 공장을 어디다가 다시, 착공을 할지를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기차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15%가 안 됩니다. 80%가 훨씬 넘는 먹을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은 서로 이 전기차의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죠. 서로 윈윈하면서 말이죠. 저는 테슬라가 현대차 그룹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첸나이에, 인도의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경계도시죠. 거기에 제가 출장을 갔었을 때 엄청나게 큰 대형 쇼핑몰에 삼성과 LG의 제품들, 그리고 현대차가 전시가 돼서 그 큰, 그 공간을 대여를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이 30년 넘게 인도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엄청난 지금 뿌리를 내려놨습니다. 일론은 그 어떤 기업과도 콜라보를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의 그 점유율 자체를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거기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방식을 지금도 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마스와미를 조금은 취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인도의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를 일론이 가지면서 현대차는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을 얻는 서로 윈윈 구조를 가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서는 현대차가 지금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의 업체하고도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배터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한 회사가 LG 엔솔 것도 쓰고 삼성 SDI 것도 쓰고 CATL 것도 씁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죠. 이 상품도 써보고 저 상품도 써보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 있는 레거시 기업들 같은 경우에 FSD의 플랫폼 역시도 상품으로 보고 테슬라 것도 써보고 중국 것도 써보고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것도 써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도요타의 사장도 만나고 있고 GM과도 돈독한 관계도 가지면서 서로 협력 관계를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와 손을 잡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일론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매우 호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차를 매우 잘 만들고 경영을 매우 잘하는 것 같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미리 앞서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일론이 현대차에 대해서 매우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회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전기차 시대를 더 지금보다도 큰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가 멕시코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공장이 반드시 인도에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모리 총리와 여러 번의 미팅을 했었던 것이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FSD라든지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제조업 관점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인 관점일 수는 있겠지만은 테슬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자동차를 찍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지금 오히려 로보택시나 옵티머스나 자율주행은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생산은 그거보다 더 뒤처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장기로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서 테슬라가 다른 나라에 지금 기가 팩토리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 역시도, 저도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했지만 이거 이제 펜타를 굴려보거든요. 숫자를 돌려봅니다. 돌려봤을 때 이게 지금 생산 캐파가 안 나오면 이거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나올 것인데 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380도 가고 $400도 뭐 연말에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냉정하게 테슬라의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무엇을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는 생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